김은둔갑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18번째가 됐네요. 오늘은 홍연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 장대한 무림으로 수로 표현하고 연은 불을 의미하므로 화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홍국과 연국을 합산하여 구성된 김은국은 곧 음양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홍국은 일지 위주이고 연국은 시간을 위주합니다. 흥국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은둔갑의 기초적인 원리는 수리에서 비롯됩니다. 김은둔갑이란 하도 낙서가 근본이고 하도 낙서란 용마와 거북 등에 그려진 상이며 다시 그 상 속에 나타난 수가 근본이 되고 바로 이 상수가 홍국수로 변화되어 김은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수는 구궁의 천반수와 지반수의 총칭이며 김은둔갑에서의 역할은 구궁의 천지반수가 어떤 오행으로 변화하여 김은국을 해석하는데 활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흥국수의 해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국수는 김은국의 해석에서 오행통변의 근본이 됩니다. 홍국수 해석의 기본적인 방법은 홍국수를 지지로 전환시켜 합, 형, 충, 파, 해 등 오행의 성격과 속성을 보는 것이며 홍국수와 천반수, 지반수를 이용하여 64卦를 만들어 구궁의 속성, 위치, 문계와 대조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궁의 속성은 곧 8卦의 속성이므로 8卦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홍국수 해석에서 지반수 위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성국과 통기를 따질 때 지반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지만 천반수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홍국수 해석에서 구궁의 오행과 기본 지지의 오행이 중요한데 그중 기본 지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50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0토가 구궁 지지의 본래 자리에 상주하면 음국, 양국 구분하지 않고 합, 형, 충, 해, 파를 살피게 됩니다. 가령 10토가 곤궁에 있을 경우 양국이면 축토를 보고 음국이면 미토로 보는 것이 홍국수를 지지로 전환시키는 원칙이고 이 경우 음국, 양국을 가리지 않고 미토로 봅니다. 간사는 5토에 해당하고 양토이며 곤자는 10토에 해당하고 음토입니다. 김은둔갑의 연국을 해석하는 경우 남자는 간궁의 상황도 참조해야 하며 여자는 곤궁의 기륭도 살펴야 합니다. 중궁의 홍국수의 육의 삼기 문괴 성장은 곤궁으로 출궁하여 보조하는 것이므로 김은국의 원칙이니 곤궁 해석 시에는 중궁의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김은국의 한 동처에서 50토가 왕성하고 육의 무토와 기토가 동궁하면 해당 육친을 부자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토를 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의하면 50토인 무기는 천지인 삼재를 다스리고 귀신도 통제합니다. 동처란 연, 월, 일,
시의 궁과 중궁, 윤현궁을 말하며 정처는 동처 이외의 궁을 가리킵니다. 김은국에서는 음양오행의 기운이 동처를 통해 흘러가므로 동처를 중요시 여깁니다. 네 번째, 중궁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궁은 한나라의 장수가 되니 팔방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궁입니다. 해서 모든 일의 성패가 중궁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가 중궁에 동하면 부모에 관한 일이 생기고, 처제가 동하면 처첩에 관한 일과 재물에 관한 일이 생기며, 자손이 동하면 자손에 관한 일이 생기고, 정관이 동하면 관직의 일이 생기고, 편관이 동하면 병액과 관제의 일이 생깁니다. 세간이 중궁에 동하면 왕과 부에 관한 일이 생기고, 세지가 동하면 관자기와 모에 관한 일이 생기며, 월간에 동하면 형제, 친구, 방백에 관한 일이 있습니다. 월지가 동하면 자매, 빈객, 막부에 관한 일이 있고, 일간이 동하면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며, 일지가 동하면 처첩과 집안 내 소사에 관한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동하면 남아 자식에 관한 일이 생기고, 시지가 동하면 여아 자식에 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경금이 중궁에 들어가면 파괴, 분열, 병액이 있으며, 병화가 중궁에 들어가도 핏빛 재앙과 걱정 근심이 있으니 왕, 휴, 생, 극, 합, 형, 충, 해, 파의 공망을 참고해야 합니다. 중궁의 천지반수는 기본 오행을 본래의 형태로 유지한다고 봅니다. 가령 중궁의 본성은 토성인데 천지반수 일육수가 붙으면 중궁 토가 토국수하여 반목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산속에 고인 옹달샘처럼 자신의 영역이 확고하니 중궁이 내포하고 있는 만사가 원활히 해결되는 걸로 해석합니다. 또한 38목이 상주하는 경우에 중궁의 토성과 파극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은 형상이니 중궁을 의미하고 일들이 잘 풀리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김은국에서 동처는 중궁을 통하지 않고도 타궁에 생, 화, 극제의 영향을 주지만, 동처 이외의 궁은 중궁을 경유하지 않고는 타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점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점국이란 사주에 관계없이 인간 만세의 기륭화복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의 연, 월, 일, 시를 선택하여 김은국을 조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선거날에 누가 당선될지도 선거 후보자의 당락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점 관사에서 식상이 중궁에 동하면 관사는 불길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관을 생조하고 관궁이 거왕하면 흉은 해소됩니다. 또한 점 관사에서 관이 중궁에 동해도 관사는 이루어진다고 해석합니다. 점제사에서 식상이 중궁에 동하면 제사는 길하고, 재성이 중궁에 동해도 제사는 이루어진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 월이 재를 파극하고 용신과 세가 서로 상극하면 제사는 불길하며, 세와 용신과 중궁이 서로 상극되어도 불성하게 됩니다. 흥국수의 입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육수가 중궁에 동하면 유동적 사업, 외교, 무역, 도적, 주색 등의 일이 있고, 이칠화가 동하면 문서, 구설, 송사, 횡액 등의 일이 있으며, 삼팔목이 동하면 농업, 행정, 일신상의 대소사 등이 있습니다. 사구금이 동하면 문무, 재정,
경제 분야의 일이 있고 50토가 동하면 약사, 산사, 전택사, 치산 등의 일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중궁은 만사 만물의 변화를 판단하는 중심으로 팔방과의 관계와 김은국의 종합 판단에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며 중궁의 천지반수가 세궁에서 상하가 뒤바뀌어 있을 때 김은조식에 해당하는 해에는 외교적 수완이 변화무쌍하게 됩니다.